제갈공명의 지혜를 배우다. 첫 번째 이야기. 지략의 힘은 언제나 승리를 이끈다. 삼국지에서 가장 빛나는 지략가를 꼽으라면 단연 제갈공명입니다. 그는 단순한 책략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위기의 순간에도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갈공명의 지략을 배운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지략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빈성을 지키다. 가장 유명한 제갈공명의 지략 중 하나는 바로 공성계입니다. 당시 제갈공명은 총나라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감행하던 중 위나라의 대군이 급습해오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수만 명의 적군이 몰려오는데 정작 자신이 지키고 있는 성에는 병사라고는 고작 수백 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의 장수라면 당황하며 항복하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성벽 위에 올라가 태연하게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장 사마이는 이를 보고 깊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저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 성 안에 매복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마이는 깊은 고민 끝에 병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고 제갈공명은 단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계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적을 유인하는 지략. 제갈공명은 직접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적을 유인하여 승리를 거두는 전략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만정벌 당시 맹획을 7번 사로잡고도 7번 풀어준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맹획은 남만의 강력한 장수였고 그의 군대는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총나라 군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은 그를 포로로 잡을 때마다 풀어주며 그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맹획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적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전쟁조차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는 신뢰를 쌓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천문과 기호를 이용한 지혜. 제갈공명은 단순한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하늘의 변화를 읽는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병력과 무기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일화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남풍을 이용한 적벽대전입니다. 당시 조조의 대군은 장강을 따라 남하하며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은 조조군의 약점을 간파하고 강한 바람을 이용한 불공격을 계획했습니다. 조조군이 강 위에 배를 묶어둔 것을 보고 그 배들을 불태우면 대패할 것이라 예측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평소 장강에서는 북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불을 붙여도 조조군이 아니라 연합군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갈 공명은 자신의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며칠 후 동남풍이 불 것임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올리며 송건과 유비의 군사들에게 준비를 시켰고 결국 동남풍이 불어 조조군의 함대가 불길에 휩싸여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자연의 흐름을 읽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적 요인과 타이밍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시기를 잘못 맞추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갈 공명처럼 기회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내와 기다림의 미학. 제갈 공명의 지략은 단순한 전술적 기교를 넘어 깊은 인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적을 서두르게 만들고 자신은 한 발 물러서며 기다리는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위나라와의 대결에서 그는 강력한 병력을 동원하는 대신 장기전을 선택하여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심리전과 협상의 대가. 제갈 공명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협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굴복하도록 만드는 데 능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비즈니스와 협상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병법과 인간관계를 활용한 승리. 제갈 공명은 단순한 군사적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적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위나라의 강력한 장수들과 싸울 때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이간책을 사용하여 적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적군 내부에서 신뢰가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면 물리적인 전투 없이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년의 삶, 마치 깊은 숲속을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험준한 바위들이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갈 공명의 영원한 지혜가 그 숲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갈 공명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제갈 공명은 삼국시대 촉한의 재상으로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거장입니다. 그의 지혜는 전쟁터의 승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처세, 자기개발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제갈 공명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놀라운 예측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벽대전에서 제갈 공명은 조조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천문과 지리를 이용하여 화공을 성공시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비 사후 촉한의 미래를 예측하고 북벌을 통해 촉한의 영토를 확장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제갈 공명의 통찰력을 배우면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핵심을 꿰뚫어보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갈공명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강력한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갈공명은 촉한의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 북벌을 감행하면서 뛰어난 통솔력과 전략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촉한의 백성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촉한의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제갈공명의 리더십을 배우면 팀원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갈공명은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깊은 신뢰를 쌓는 데 마치 견고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갈공명은 유비의 삼고초려에 감동하여 그의 신하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촉한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장점을 존중하며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처럼 제갈공명의 겸손과 인내를 배우면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제갈공명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개발에 힘쓰며 마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스스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갈공명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병법과 정치학을 연구하고 익혔으며 천문, 지리,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제갈공명의 배움을 본받으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갈공명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치 굳건한 바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갈공명은 북벌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촉한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제갈공명의 강인한 정신력을 배우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제갈공명은 뛰어난 외교력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갈공명은 오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여 조조군을 견제하고 촉한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소수민족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촉한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제갈공명의 외교력을 배우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제갈공명은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갈공명은 촉한의 백성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촉한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제갈공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면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공명의 지혜는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더 좋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갈공명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과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의 일화와 그 속에 담긴 배울 점을 서술형으로 풀어내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고초려. 인재를 얻기 위한 진심과 기다림.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초가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진심을 다해 기다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울 점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재의 중요성. 제갈공명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유비는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그를 영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심과 기다림. 제갈공명은 유비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3번이나 기다렸습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자세. 유비는 황족이었지만 제갈공명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리더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적벽대전.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 제갈공명은 적벽대전에서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울 점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뛰어난 전략. 제갈공명은 화공을 이용하여 조조군을 물리치는 뛰어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사고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뛰어난 리더십. 제갈공명은 오나라와의 연합을 성공시키고 군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냉철한 판단력. 제갈공명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냉철한 판단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출사표.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헌신. 제갈공명은 북벌을 앞두고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백성을 위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배울 점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성심과 헌신. 제갈공명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제갈공명은 출사표를 통해 자신의 목표와 결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탁월한 문장력. 제갈공명의 출사표는 뛰어난 문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읍참마속. 원칙과 책임의 중요성. 제갈공명은 아끼던 부하 마속이 가정 전투에서 패배하자 눈물을 머금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울 점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의 중요성. 제갈공명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조직의 규율과 원칙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리더로서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책임의 중요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구성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공정한 판단.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갈공명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조직 내에서도 단순한 경쟁보다 협력과 관계 조율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갈공명의 인간관계를 활용한 병법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서 우리가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더 좋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